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할까요?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빌드업합니다. 엠빈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 희망 먹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 수익률들 정말 잘 나오고 있는 만큼 표로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저희가 그동안 포트에 담았었던 종목들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가 반도체를 한 번도 담지를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좀 타이밍이 아닌 걸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4월 달부터 저는 반도체 종목들을 뭐 TV 방송이나 이제 공개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오히려 안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만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을 되게 지지난 한 9월 달, 10월 달부터 상당히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다,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과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약간 양극화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도주나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군집성을 좀 띄워줘야 됩니다. 어떤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에 오르고 이런 좀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반도체 종목들이 한 번에 오르기보다는 약간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뭐 최근 뭐 유리기판이나 뭐 CXL 관련된 종목들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약간 주도 업종 느낌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닝 시즌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아직까지 숫자로 증명하기가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최근에 화장품이나 뭐 미용 의료기기 실제로 숫자가 찍혀주는 업종이나 기업들 주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손절하거나 그러기에는 약간 늦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닝 시즌 끝날 때쯤에 제가 아마도 반도체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담았었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뉴프렉스 오늘 정말 아쉬웠거든요. 50원 차이로 목표가에 미처 못 미쳤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점심 방송에서도 제가 어제 산삼 먹었다고 뭐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삼 파워가 아직까지 뉴프렉스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의 일봉상의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뭐 삼성 XR이나 이런 관련된 또 모멘텀이 아직까지 일정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주세 자체는 당분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에 1차 목표가 정도는 뭐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하나 더 제가 리뷰를 조금 더 도와드린다면은 세방전지도 또 아쉽게 또 2차 목표가가 도달을 안 했죠. 11만 9,4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매수 가격 대비해서 27%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이 흔들더라도 안전하게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2차 목표가 조만간 이 종목도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제시드렸던 익절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을 또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 점검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빌드업 해볼게요. 시장 재료들부터 만나봅니다. 저 끝에 해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매니저님께서 어제 해운 쪽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오늘 잘 갔거든요. 그쵸. 뭐 해운 쪽 어제 제가 이제 펜오션을 또 말씀을 드렸고 뭐 끝나고 나서 바로 공개 방송에서도 당분간 이 해운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데 사실 유가나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 너무 테마성이 짙습니다. 근데 제가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정세 쪽 관련해가지고도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또 중동 확전이 되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홍해 쪽 관련해서 물류비가 운임료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비디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약간 테마도 탈 수 있으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이 해운 쪽은 당분간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재료들 중에서 3가지 뽑아서 바로 한번 빌드업 해볼게요. 빌드업 수식부터 만나봅니다. 네, 3가지 칸 나와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재료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네, 요 안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인지 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가지고 와주셨네요. 오늘 정말 잘 갔잖아요.
네, 뭐 게임 쪽이 뭐 사실 이제 화장품하고 좀 느낌이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갈만하면 꺾이고 갈만하면 꺾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실적이 찍혀주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주가나 아니면 넷마블과 같은 나 혼자 레벨업 쪽 관련해 가지고도 뭐 DNC 미디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대장을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약간 대장주가 나타났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게임 업종,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만하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짓밟아 버리고 막 이런 네. 내용들이 그동안 반복이 됐다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고 업황이 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게임 쪽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던 부분들은 제가 어제 이제 해운 쪽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게임 쪽도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업황 바닥을 찍고 돌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희망주의 섹터가 좀 공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럼 계속해서 바로 두 번째 재료도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재료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네. 없는 거겠죠? 그렇죠. 뭐 실적 요즘에 뭐 화장품이 너무 핫합니다.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것도 사실 공개 방송하고 또 점심 방송에서도 말씀드려서 거의 8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 사실 중화권 매출 비중은 없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실적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현상을 갖는데 이게 지금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고요. 제가 4월 초부터 전반적으로 약간 지수는 약간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닝 시즌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발표될 때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장의 키워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또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주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타이밍이네요. 그럼 세 번째 재료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세 번째 재료는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요즘에 뭐 경제 성장률 요즘에 좀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한국에 대한 예.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잘 네.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인가요? 네, 그쵸.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진 증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중국이나 아니면 뭐 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 신흥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세계적인 이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과거에 뭐 4.4%대 중반에서 지금 거의 5%에 가까운 또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전망치를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최근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흥 증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위안화의 강세를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하고 프록시 통화로서 우리나라 이 원화 가치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되면서 신흥국가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봐서 만약에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업황이 좀 돌고 있는 뭐 게임 쪽이나 아니면은 이 바닥 구간에서 좀 실적이 찍히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재료 모두 만나봤고요. 이 세 가지 재료를 다 더해서 나온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어떤 종목인가요? 뭐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누나인지 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게임주고요. 뭐 최근에 이제 1분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비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1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올라갔었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감소할 만큼 감소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 효과가 더 이제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포인트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그 6월 26일 날 또 일정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기대작 중에 하나인 이 모험의 탑이 6월 26일 날 출시 일정이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요거와 관련해서도 또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이든 간에 대장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 이 나 혼자 레벨업 관련해가지고 뭐 DNC 미디어나 아니면 이 넷마블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딱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도 이제 저점에서 주봉상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정도면은 약간 분할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데브 시스터즈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가격 라인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던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초가 매수보다는 55,000원 이하 또는 뭐 만약 그 가격에 오자면 그 어쩔 수 없이 시초가 체결이 되겠지만 55,0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뭐 분위기를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실 것 같아요. 뭐 NC소프트나 그죠? 워낙 또 많은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은 기대치가 이미 약간 주가에 반영된 업종이나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봐서 이왕이면 좀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업종들 잘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을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주봉 차트나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도 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밑에서 조금 주기를 길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보시면 주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옆으로 횡보만 했습니다. 진짜 횡보가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자, 아무튼 지금 봤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는 좀 게임주 한번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또는 어느 시즌 끝날 때까지라도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네. 좀 뭐랄까 지속이 될까에 대한 우려가 네. 있었거든요. 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데브 시스터즈 제시해 드렸고요. 자, 저희가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돈 되는 일정 살펴보잖아요. 네. 이번 주말 쉬고 다음 주에는 또 CPI 발표가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좀 미리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약간 요즘의 느낌이 또 스물스물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월 의장의 3월 FOMC 발언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은 CPI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거나 어느 정도 부합되는 수치만 나와주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그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하나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무료 방송도 오늘 네. 진행해 주시나요? 아쉽게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공개 방송이 없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많은 내용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말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녹색 밴드에다가 일정 공유 드릴 거고요. 최근에 제가 화장품, 뭐 실리콘2, VT 그리고 미용 기기 쪽 관련해서 뭐 클래시스나 비올 이런 종목들 말씀드려 수익을 상당히 많이 챙겨놨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수혜 업종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제가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